2025년 9월 3일 중국에서 전승절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전후해서 다른 행사도 있었고, 또 아무튼 이 시기를 전후해서 북중러 3두가 그렇게 결합을 했다. 확실하게 긴밀하게 됐고 쓰리톱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모두들 인식하게 각인된 이런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행사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리 참석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또 특사를, 결국 같은 말이 되겠지만 특사를 파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몇 번씩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직전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불참한다. 어쨌든 불참했고, 인도의 모디 총리는 SCO 회의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회원국 대표로서. 이왕 중국에 왔으면서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에는 불참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밝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인도조차 시진핑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이런 설명은, 그런 논평은 지나친 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것도 보니까 상반기 국회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전승절에 참석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원식을 띄우자는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을 우원식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떠나서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일체 전승절 행사와 관련해서는 특사를, 대리인을 보내지도 않고 본인이 가지 않았다. 이미 일찍부터 가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특사단을 보냈기 때문이죠. 전승절 특사단은 아니다. 이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국회의장이 갔다고 해서 대통령 대신 간 것이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북중러 행사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파견했다. 대한민국이 그쪽 행사에 참석했다고 모든 언론사가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짜 뉴스이고, 그러면 그 뉴스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것은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이를 위한 것이 되겠죠. 우원식이 이재명 대신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우원식을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 또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원식이 이재명 대신 참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게 그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측의
발표입니다. 그것이 왜 사실이 아닌가 상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중국 외교부에서 외교부 부장 조리 홍뢰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부장 조리, 이게 조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외교부 발표는 이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초청한 손님들이 26명이 있다. 결국 이 26명만 시진핑의 손님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국 정부가 초청했다. 이 숫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초청한 나머지 초청받은 자들, 바로 여기에 우원식 씨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의 직함은 현재 상반기 한국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직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초청한 사람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 이래가지고 마지막 서술이 이렇습니다. 26명의 외국 국가 원수가 참석한다. 우원식은 한국 국가 원수가 아니죠. 그러면 이 시진핑이 초청한 사람들 26명, 이들 말고 중국 정부가 초청한 나머지 초청받은 자, 여기에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들어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봅시다. 동티모르 국회의장,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싱가포르 부총리,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의 특사 겸 부총리. 이것을 보면 우원식은 시진핑이 초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특사도 아니다 하는 것은 이 서술 방식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원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원식은 시진핑이 부른 것도 아닙니다. 우원식은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은 나머지 초청자들,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대통령실에서 중국 전승절에 보내는 특사 혹은 대통령 대신 보내는 사람으로 우원식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분리되어 있다. 대통령이 다른 정부가 되겠죠. 집행정부, 입법정부, 사법정부, 이렇게 세 개의 정부가 있는데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이 대통령이 초청받은 행사에 대리 참석시킬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결국 우원식은 대리도 아니고 특사도 아니었다.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째서 어떻게 해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간 것일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죠. 중국 정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우원식 상반기 국회의장을 초청한 과정 또한 명백하게 밝혀져 있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거의 협박조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3일부터 미국을 갈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일본에 갔다가 미국을 가는 이런 순방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8월 18일에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때 전승절에 안 간다 하는 것이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8월 18일에 이재명은 안 온다 이렇게 되니까 8월 20일에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우원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국회의장실에서 공지를 내는데 전승절에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 이런 공지를 낸 겁니다. 8월 20일에. 관계를 알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안 간다고 8월 18일에 결정이 됐고 그것이 공개되니까 8월 20일에 주한 중국 대사가 우원식 의장을 초청한 겁니다. 중국 정부 명의로 시진핑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됐죠. 그리고 8월 22일에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겠다는 특사단을 우리 중국은 환영한다는 브리핑을 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중국이 한국을 분열시키고 흔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 같은 날 한국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특사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간다. 그런데 시진핑은 못 만난다. 자, 여기 상황이 이상하죠. 안 간다고 했더니 우원식을 초청해버리고 중국 정부 명의로 시진핑한테 보내는 한국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가는 특사단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시진핑은 한국 대통령의 특사단, 자기에게 오는 친서를 들고 온 특사단을 안 만난다고 한 겁니다. 중국은 이런 장난질을 종종 합니다. 장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8월 25일 한국 외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는 중국 왕이에게 전달을 했고 왕이가 이걸 받아서 시진핑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시진핑은 만나지도 못했다. 대통령의 특사단인데 이걸 공개했더니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이 시진핑의 중국이다. 도는커녕 얘도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 겁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단에게 들려보낸 그 친서에는 2025년 10월 말에 있는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을 초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릅니다. 8월 28일 중국에서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9월 3일에 김정은이가 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즉 그것이 바로 앞에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홍뢰가 밝혔던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뉴스가 갑자기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우원식이 이번에 가는데 김정은이에게 말을 붙일 수 있을까? 김정은이와 접촉할 수 있을까? 이런 뉴스가 마치 뿌리듯이 그렇게 다량 쏟아져 나왔습니다. 같은 8월 2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우원식하고 김정은은 서로 술 한잔 했던 사이다. 그래서 회담은 안 될 것이고 하다못해 스탠딩 형식으로 하는 그런 만남도 불가능하겠지만 수인사 이거 정도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인사라는 그 세 글자, 이 단어가 이때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수인사, 그것을 이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끈질기게 한번 쫓아가 볼 겁니다. 8월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간다고 해서 김정은과 접촉을 하는 것은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 외교부 장관이 좀 더 현실 감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죠. 그랬는데 9월 3일 국회의장실에서 서면 브리핑을 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우리가 관심 둘 만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열병식 참관 전에 수인사를 나눴다. 이게 나왔습니다. 언론 방송이 와글와글한 것이죠. 이걸 보고 우상호가 말했던 수인사가 또 등장했다. 이거는 좀 오늘의 주제니까 제일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참석을 당부했다. 국회의장실 서면 브리핑입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원식이 한국에서 국회의장이지만 이번 행사는 B급으로 간 거다. 시진핑이 초청한 26명 국가 정상 중에 한 명이 아니다. 우원식은 국가 정상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건 말고도 여기에 매우 중대한 점이 있습니다. 우원식이 시진핑 주석에게 에이펙 참석을 당부했다. 당부했다는 표현도 사실은 우원식이 시진핑보다 좀 위이거나 아니면 동급이거나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많이 양보해서 에이펙이 국회 행사인가? 이걸 봐야 하겠죠? 에이펙은 국회 행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에이펙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대통령이 중심에 있는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말을 했듯이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에게 어떤 명령장을 받을 수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명령장도 없는 무자격자가 이런 짓을 한 거다.
또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망신을 시킨, 국가에 해를 끼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특사단을 보내서 중국 시진핑을 이번 경주 에이펙에 초청을 했습니다. 친서를 보내서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의 위치에서 권한 행사를 하는 그런 격식을 갖춰서 초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시진핑의 초청을 받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지도 않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참석한 경우가 아닌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저 나라에 국회의장이 있고 누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람 부르자, 이 경우가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이 초청받은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원식이 중국 전승절에 가서 대한민국은 북중러의 이 군국주의, 군사독재 비슷한 파시즘, 과거에 자기들이 반대하지만 신파시즘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대한민국이 참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우원식인데, 대통령 노릇까지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식으로 초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국가대표로 간 것이 아니고 사실상 친분이 있는 개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간 우원식이 시진핑에게 경주 에이펙에 오라고 당부를 했다. 이것을 대한민국 국회의장실이 서면 브리핑을 한 겁니다. 이거 사실이라면 문제가 큰 것이죠. 대통령 노릇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회의장실 서면 브리핑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대화를 주고받았다. 대한민국 대표로서 간 것이 아니고 상반기 국회의장 우원식,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은, 주한 중국 대사가 들고 온 그런 초청을 받은 우원식이 북중러 순회가 모인 전승절 열병식에서 푸틴을 만나서 내용을 대충 보니까 A4 용지 반쪽 정도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했고 푸틴이 또 저런 말을 했고, 이런 식으로. 우원식은 한국 정상으로 그 행사에 간 것이 아닙니다. 시진핑의 초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초청을 받은 26명 국가 정상 이외의 나머지 손님입니다. 다만 그런 우원식을 어째서 열병식을 구경하는 그 성루에 오르게 했는가? 이것은 한국을 흔들어 놓으려는 중국의 술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장실이 이런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같은 9월 3일 러시아에서 크렘린궁 대변인 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푸틴은 우원식하고 악수하고 간단한 인사만 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별도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회담하지 않았고
스탠딩 형식의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A4 용지 반쪽 정도의 대화를 주고받는다. 더구나 러시아어를 했던 것이 아니겠죠. 한국어를 했던 것이 아니겠죠. 양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그 우원식에게는 통역사를 별도로 제공해 주지 않았다 하고 짐작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만일 A4 용지 반쪽 정도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통역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A4 용지 2장 분량의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반박, 우리가 알 수 있는 국내 뉴스로 봤을 때 이 국회의장실의 서면 브리핑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우원식이 김정은과 수인사를 나눴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봅시다. 이것으로 국내 언론 방송이 시끌시끌했습니다. 9월 3일에 바로 나온 다른 정보, 우리가 이것을 사실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좀 찾아보면 9월 4일 박지원 의원이 우원식을 따라간 대표단의 일원이죠. 자기들은 그 대표단들, 우원식은 그 성루에 올라갔고 자기들은 밑에 있었는데 북한 대표단이 자기들보다 10줄 앞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넓은 그 좌석 한 줄이 상당히 길죠. 10줄 앞에 북한 대표단이 있고 10줄 뒤에 우원식을 따라간 이 박지원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일단은 정상적으로는 접촉하기 어렵다 알 수 있겠죠. 물론 성루에 올라간 우원식 국회의장의 위치 또한 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시진핑, 푸틴, 김정은은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치 투명한 벽이라도 사이에 있는 듯이 특별히 보호를 받고 그들과 접촉해서 함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루 위의 풍경을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원식을 따라간 대표단 중에 김준형 의원은 방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하고 북측 대표단이 접촉 안 하겠다는 자세가 분명했다. 우리가 접근해도 외면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조차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9월 3일 MBN 뉴스에서는 제목부터 이렇습니다. 판문점 술친구 우원식 김정은 악수 인사. 그러니 우원식은 김정은이하고는 술친구고 시진핑하고는 자네 이번 에이펙에 꼭 와야 하네 하고 당부를 할 수 있는 형님 같은 존재란 말인가. 일단은 그렇죠. 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들 우원식을 참 대단하게 보는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도 우원식 씨가 아내까지 데리고 그 자리에 간 것을 가지고 우원식 부부를 굉장히 공경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참 특이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찾아보니 여러 신문 방송에서
천안문 성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하기 전에 대기실에 있었는데 그 대기실에서 우원식이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악수를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수인사가 문제죠. 수인사가 도대체 뭐냐? 우상호가 말한 수인사, 국회의장실이 말한 수인사. 그래 조선일보에서 국회의장실에 문의를 했답니다. 수인사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손수자를 써서 수인사를 나눴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악수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국회의장실이 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우원식이 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 벌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여러 객관적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는 언론이라든지 또 대중들의 문의, 이의 제기 이런 것들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온 이야기가 9월 4일 베이징에서 특파원 기자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 김정은이하고 대화했던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SBS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의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들려보냈다. 구두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가져가는 사람은 대통령이 하는 말인데 한마디라도 놓쳐서는 안 되니까 뭔가 기록을 들고 갔겠죠. 녹음을 하든 글을 쓰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우원식에게 사전에 전달을 했다고 대통령실 발로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방송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었다는 구두 메시지는 이런 두 줄입니다. 하나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는 뒤로 하자. 또 하나는 평화 공존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이거를 우원식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몰래 뒷구멍으로 전달을 하려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현재 이 나라에서 이 집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런 의문이 생겨나죠. 우원식 측에서는 짧은 인사말만 나눴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9월 4일 오후 SBS에서 후속 보도, 후속 방송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국회의장실에서 약속을 했던 자세한 설명 부분인데 별게 없었습니다. 특파원단 기자 간담회에서 우원식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자세한 설명입니다. 첫째, 우원식은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져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바로 앞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했을 때 SBS에게 밝혔던 얘도 들었죠. 내용도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들고 오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기억이 생생할 때 하나 짚어두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도대체 뭐냐? 오직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명만 받는 그런 공무원들인데, 그게 아니고 우원식이 저렇게 잘난 우원식이 중국을 휘젓고 푸틴을 휘젓고 김정은이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다고 우원식 편을 든 거냐? 아니면 한참 모자라는 대통령실에서 우원식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숟가락을 올리기로 했던 것이냐? 국민들은 어느 쪽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해뒀고, 그 다음에 우원식이 특파원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마저 보면 이렇습니다. 우원식이 김정은이에게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3마디를 했습니다. 3마디는 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가 네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는 것이 9월 4일 SBS 방송 내용인데, 9월 5일 한겨레 신문에 여기에 보충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원식이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했다고 9월 5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도둑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주위 눈치를 보면서 목소리를 죽여서 김정은이가 속삭이듯이 나지막하게 네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했다. 남 눈치 보면서 도둑 악수를 하고, 그럼 이 둘은 인사를 서로 암거래한 거냐, 뒷구멍으로 한 거냐, 남들 앞에서 아닌 척하면서 둘 사이에만 이런 걸 했다는 거냐 싶은 이야기를 한겨레가 뒤이어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9월 5일에 박지원 의원이 또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박지원 의원 자신이 한 3발자국, 4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김정은이에게 말을 했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님,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2차례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3발짝, 4발짝 떨어진 데서 뒤도 안 돌아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원식이가 더 중요 인물입니까? 박지원이 더 중요 인물입니까? 김정은이에게 있어서 누가 더 김정은이가 면식이 있는 인물입니까? 우원식은 아예 비교도 안 되죠. 박지원과 김정은이는 우원식과 김정은이의 관계하고 비교도 안 되는 중요 인물입니다. 박지원이 서너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원식에게 목소리를 낮춰서 네 반갑습니다라고 할 거면 박지원에게 당연히 목소리를 낮춰서라도 네 반갑습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 사이는 그런 사이이니까. 그런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은커녕. 또 다른 사례가 앞에서 우원식을 따라간 한국 대표단들이 자리 배정을 북한 대표단들보다 10줄 뒤에 배정을 받았다고 했죠. 10줄 뒤에서야 뭐라고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진 찍는 채 하고 아마 이 사람들이 앞으로 막 나갔던 모양입니다. 갔다 오다가 북측의 최선희 외무상에게 박지원 의원이 앞에 가서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데 최선희 외무상 이랬더니 얼굴을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대화 안 한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시진핑이 초청하지도 않았고 한국을 대표해서 가지도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심부름으로 보낸 사람도 아닌 우원식, 그저 기타 초청받은 자인 우원식하고 김정은이가 목소리를 낮춰서 인사에 화답을 하면서 악수를 했다고 하는 데는 의심이, 이건 말도 안 돼, 의심스러워 하는 의심이 한없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9월 4일 SBS 방송에서는 우원식이 중국에서 했던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도 했답니다. 열병식이 끝난 후 리셉션에서 푸틴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자기가 찾아가서 대화를 했다. 그랬더니 푸틴이 김정은이에게 무슨 말을 전하면 좋을지 전할 말을 우원식한테 요청했다. 이랬답니다. 물론 크렘린궁에서 어떤 만남도 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A4 용지 2장 분량의 통역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할 거고, 아무튼 그런 사실 자기네들과는 다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걸 생각해 봅시다. 푸틴이 뭐가 아쉬워서 우원식에게,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 그 26명 정상 중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국가 정상도 아니고 그런 우원식에게 내가 김정은이에게 심부름꾼이 돼주겠다고 자청을 했을 것인가? 왜? 만일 그렇게 했다면 우원식은 푸틴에게 뭘 대단한 걸 주었길래 푸틴이 그런 반대급부를 제공했던 것일까? 이런 것들이 의문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봤을 때 도대체 왜 민주당이라고 해야 할지 또 한번 좌파 정치권이라고 쓰겠습니다. 좌파 정치권에서는 지금 우원식을 저렇게 거의 신격화하고 있는가? 왜 이러는 것일까? 우원식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어째서 우원식이 이재명보다 더 중요 인물이고 이재명 정도는 간단히 밟고 넘어가는 인물로서 이 언론들이 다 거기에 발맞추고 있는 것인가? 무슨 중대한 사건이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자, 이렇게 보도된 내용들을 나중에 우원식이 밝힌, 사실 이렇게 밝히고 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가져가서 그것을 김정은이에게 전달했다라는 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졌죠. 우원식은 그런 거 없었다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실, 이 우원식을 지지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재명을 무시하는 대통령실까지
지금 좀 곤란한 처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장실에서 주장했던 수인사 이 부분을 봅시다. 국회의장실에서 수인사는 악수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그 답을 받아서 수인사의 숫자를 손숫자로 밝혀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고 하는 한자는 우리가 흔히 인사라고 쓰는 그 말이기도 한데 사람인자에다가 일사자를 씁니다. 이 사람인의 일사자를 쓰는 인사라는 이런 낱말에 앞에 손숫자가 붙은 수인사라는 낱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인사는 악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악수라면 악수라고 써야 되고 수인사는 별도로 수인사라고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국회의장실에서 수인사의 숫자가 손숫자라고 아는 무지가 탈로 났던 것인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수인사라는 말을 썼다가 해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미봉책으로 손숫자라는 되지도 않는 변명을 했던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죠. 원래 이 수인사라고 하는 숫자는 수도한다. 이럴 때 쓰는 숫자입니다. 닦을 숫자. 그래서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에서 떨어져 나온 수인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인사는 그냥 말하는 인사, 고개 까딱하는 그 인사가 아니고 예를 표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표한다. 이런 겁니다. 악수가 아닌 것이죠. 이 수인사라는 이 예를 표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일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봤을 겁니다. 공경하는 인물이 있을 때 얼굴을 보고 예를 표하는 거는 어디나 뭐 흔한 일이죠. 근데 일본 영화 이야기를 한 것이 그들은 공경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공경하는 마음을 표할 때 그 고귀하신 분이 등을 보이고 가고 있을 때 그 등 뒤에서 예를 표합니다. 아주 지극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몸을 굽히고 예를 표합니다. 바로 그게 이 수인사라는 예를 표한다는 어떤 예시로 적절할 겁니다. 우리 글에서 보면 고개 숙여 수인사하고 돌아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인사는 주고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래야지 수인사를 주고받았다고 쓰면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보다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보이는 것이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어구입니다. 이 수인사 대천명의 뜻이 이런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 예전에 황제나 왕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그 국회의장실에서 나온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는 수인사를 나눴다 이랬습니다.
도대체 수인사를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나중에 질의를 받고서는 악수했다. 그것은 손수자다. 이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과거의 일을 엎질러진 물을 그걸 덮어버리려는, 숨기려는 그런 다급한 변명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굳이 수인사를 나눴다고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원식이 김정은이에게 수인사를 했다는 것은 수인사 대천명을 생각해 보면 우원식의 하늘은 김정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결론을 보면 우원식은 수인사 대천명하려고 했는데 천명이 없었구나. 우원식의 하늘은 말이 없었던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작은 목소리로 김정은이가 네 반갑습니다 라고 했다고 소심하게 남몰래 단 둘이만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의 말이라든지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김정은이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당신이 우원식이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작은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반갑습니다. 라고 했는가? 당신이 한번 밝혀봐라. 그렇게 밝히면 우원식이 참말을 했다고 믿어주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갔는데 왜 우원식이는 김정은이에게 수인사 대천명을 한 것인가? 국회의장실이 브리핑까지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답변도 하고 우원식이 특파원 기자 간담회에서 또 이야기도 하고 대통령실에 확인 취재를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2줄이나 줬다. 우원식이는 그런 거 받아간 일이 없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말이 맞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원식은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받아간 이재명의 구두 메시지 2줄 그런 거 받아간 적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들 갈팡질팡인가? 모두들 거짓말을 하고 하극상 우원식이 개인 신분으로 나가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그리고 우원식이 시진핑에게 당부를 했다. 푸틴이 우원식에게 부탁을 했다. 우원식이가 김정은이하고 김정은이의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수인사하고 악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국내 뉴스, 신문과 방송을 도배를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역시 지금은 모반의 시대인가? 내란도 한번 하고 나면 유행이 되는 것인가? 우원식의 김정은이를 향한 수인사 대천명을 보면서 국민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